알아야 보인다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텐데요. 장애인의 삶도 그렇겠습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장애인의 하루하루에 돋보기를 대듯이 잘 보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 용기 내시고 우리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복지가 풍성한 나라가 되도록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의원회관에 707호 배정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의원회관은 자주 들으실 시간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낯선 환경이라서 네. 아직도 이제 적응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 그러면 성실남의 극한이다. 라고 아이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거창이십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깨가 무겁지 않으세요? 네,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도 장애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해서 이제 저를 선택을 해주셨고, 장애계에서도 이제 많이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책임감이 이제 매우 이제 큽니다. 이제 장애계에서 이제 지금 많이 욕구들도 계시고 현안들도 많이 지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은 이제 누구 이름을 네. 투표지에 선택을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달리 이제 비례대표들은 당을 선택하기 때문에 네. 각 의원들이 뭐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260만 장애인분들께서 이종성이라는 이름에 투표를 네.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록장애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네, 물론이죠. 예, 국회의원 이종성. 아까 이제 성실남의 표상이다 그랬는데 또 수식어가 붙는 게 장애인 복지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 맞아요? 저 전문가라는 용어 네. 그거보다는 네. 현장에서 일하는 실천가, 활동가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이제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이제 붙게 된 게 제가 이제 95년도부터 장애인 단체에 몸담으면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동안에, 공공 분야, 공직에도 경험을 했고, 또 민간단체 경험과 또, 영역별로는 장애인 복지를 비롯해서 장애인 문화 체육, 그리고 장애인 고용, 각 분야에 두루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 전반적으로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0년 정도 를 일을 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닐 수가 없죠. 정부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느 부처에 계셨죠?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네. 장애인 문화 그리고 체육을 네. 담당하는 역임을 했습니다. 과장님이셨죠 그때. 네. 그때 문화체육부에서도 장애인 문화 쪽도 많이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평이 나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네.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많이 정책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그나마 많이 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가 들어가셨으니까 뭔가가 국회의 입법 그 상황도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장애인 관련 법안들도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뭔가 좀 밑그림을 그리시고 계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네. 과거, 20대, 19대 때 장애인과 관련해서, 제기된, 법안들이 뭐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장애인들이 그만큼, 욕구가 있었고,
또 현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발의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쉽게도 네. 이제 20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법률이 한 180여 개 정도가 회기 종료와 함께 이제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장애인들이 정말 이제 필요한 내용인데도 이제 법안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거나 네. 또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리고 사회적 이해가 아직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우선적으로 사회 환경 변화에 이제 맞춰 볼 때 갈수록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예산적 부담이 좀 덜한 법안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재추진해보고 그리고 사회적 이해라든가 합의가 필요한 것 또 그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이종성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가능한 것부터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네. 말씀은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래야죠. 얼마 전에 1호 법안 발의하셨죠? 네네네. 총 3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 이제 취약계층의 인권이라든가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이제 건강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중심인데요. 첫 번째로는 장애인이 이제 65세가 되면은 더 이상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기 요양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면 총 이제 480시간 정도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장기 요양급여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네. 최대 총 108시간 정도밖에 서비스를 못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고 지금 해마다 이제 노인 요양시설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한 15,000여 건 정도, 그 정도 이제 많이 증가를 해왔는데, 사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저항력이 없거나 또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 하시는, 중증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CCTV가 이 학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인 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을 했는데 네. 코로나19 사태를 보자면은 지금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네.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그동안의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는 뭐 최하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긴 기간과 재정적으로도 많은 비용들을 이제 수반하게 되는데 이런 그 위기 대응, 응급시에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런 기간을 좀 더 단축하고 다른 의약품 개발보다 우선해서 심사하고 정부에서도 그 개발하는데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근거들을 법안에 담아서 만들어보자라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커다랗게 3개를 하셨군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논의가 많이 되는 게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만 65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이렇게 전환되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전까지는 네. 활동지원 서비스로 최대 월 이제 48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다가 네. 65세가 되면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노인이 돼서 노인 요양보험 대상자로 이제 들어가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대 월 이제 108시간 정도밖에 서비스가 주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활동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65세가 됐다고 그 활동을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5세가 되어도 활동을 하는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자라는 그런 취지고요. 이 법안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복지
복지 제도가 연령이라든가 이제 소득 이제 그런 기준 획일적인 기준으로 너무 이제 단편적이고 획일화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런 활동 형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플렉시블한 어떤 복지제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맞춤형 서비스였고 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계에서는 이게 폐지냐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아직도 남아있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시작도 시작도 못했다라고 못했다.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작년 7월 1일 등급제 폐지가 이제 시행이 되고, 중증, 경증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당초에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자는 부분들이 이제 등급에 맞춰서 1급에서 6급까지 그 등급에 맞춰서 획일적으로 서비스 이용 자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없애고 각각의 장애 상태에 맞게 개별화된 이제 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폐지가 이제 추진이 됐는데 지금 시행 1년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서비스가 사실 없어요. 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제도들도 충분하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뭐 교육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건강, 복지, 문화, 여가 등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욕구들을 좀 부응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가 고루 마련이 되고 발전이 돼야 이 등급제 네. 폐지라는 부분들이 의미가 살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고민도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예. 요즘 뭐 공부 아까 처음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부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 뭐 사회복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가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같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이제 안목이 필요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관련 분야 공부들을 뭐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 모임 다 참석하고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끝까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생각 정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질서 있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이종성 의원님 고향이 전북 김제더라고요. 네. 그 저 초등학교 때 김제평야. 네네네. 비옥한 데인데 좋은 음식 드시고 그래서 상당히 영리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영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누구나 이제 고향을 생각하면 애틋함이 밀려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끝없이 펼쳐진 평야, 농촌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도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가 좀 멀어서, 네. 걸어서 이제 통학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어머님이 등에 업어서, 네. 등하교를 해주셨고, 또 아버님이 또 자전거를 태워서 등하교를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추억 이면에 어떤 서글픔 같은 게, 네. 있다고나 할까요?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소풍을 가는데, 그 시골 마을 그 학교 학생들은 소풍을 걸어서 가거든요. 주로 산으로 가지 않아요? 네, 무슨 봉 뭐 이런 데. 걸어서 산으로 가는데 예. 그 소풍을 못 따라가고 그렇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제 집에 오다가 개울가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예. 한참 펑펑 울었던 아이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개울가에서 붕어라도 잡으셔야지. 그러셨구나. 그런 추억이 이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전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번 털어놓기 시작하니까 2박 3일 네. 금방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드님이 국회의원 되셔갖고 혹시 김제 플랜카드 안 붙었나요? 고향에서 네. 제가 고향 떠나온 지가 한 40년 됐는데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고 네. 프랭카드를 곳곳에 붙여주셨더라고요. 아이고 부모님들이 좀 뿌듯하셨겠습니다. 네. 예. 그 이종성 의원님이 이제 교육과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큰 거를 지금 우리 인터뷰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무슨
그 장애인들이 앞으로 뭔가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직업도 갖기 위해서 특히 그렇고요. 근데 우리 국가나 정책이 어떻게 조금 더 발전해야 될까요?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가 뭐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아쉬운 것이 정작 입학은 했는데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따른 환경적 요소들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런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또 시청각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네. 교육 기자재 보급,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또 근로 부분에 있어서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후계적으로 좀 더 강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 기저에는 인식이 이제 깔려 있는데 장애인 인식 교육에 오랫동안 사실 심성은 전문가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그 인식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과 직업과 인식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엮어가야 될까요? 전반적으로는 사회적인 인식,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의 인식들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장애인들의 근로 환경을 위해서 지금 각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 개선이 의무화돼 있거든요. 이제 그 예를 들고 본다면은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또 물리적인 환경, 또 정서적인 환경들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교육하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배려가 또 돼야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라든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자격증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강사 자격증은 못 받습니다. 아직은 안 따셨군요. 네네. 예. 그 요즘 여기저기서 그 배리어 프리다, 또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어느 쪽, 특히 이제 미국 쪽을 이렇게 따라하는 분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네, 이런 말들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이쪽에 대해서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교수님 누구보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베리어프리가 이제 지난 이제 70년대, 네. 스웨덴,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 이 장벽 없는 건축 설계라는 이름으로 이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이제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라는 운동으로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물리적인 어떤 환경뿐만이 아니라 각종 차별, 네. 편견, 이런 사회적 제도들도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같이 적용될 수 있게, 같이 그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라는 그 의미로 지금 확대돼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소풍 말씀도 하셨지만 장애인들이 일도 하지만 또 좀 여가를 향유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종성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에도 계셨고 하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애인 여가 문화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관광지, 또 공연장, 네. 극장, 그런 문화여가 시설물에 대한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부족한 사실이고, 네. 또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부족하고, 네. 또 극장 내에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특화된 서비스들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가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문화여가 시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들끼리만 즐기는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함께 즐기는 어떤 문화여가 시설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사회가 조금 통합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그런 말씀하고 맥이 닿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을 기준으로 네. 사회 생활 환경들을 조성하다 보면은 비장애인들은 더 편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경사로를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보다는 뭐 어르신이나 또 임산부나 유모차 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사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꼭 장애인만을 위해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 전체 사회를 위해서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물을 만들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을 들어보니까 2호 법안이 이미 다 준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호 법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며칠 전 뉴스에서 의붓어머니 학대를 받아서 숨진 어린 학생 네.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전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어린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부모들의 양육권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학대를 받은 아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학대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학대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전체 아동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진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가서 아쉽기만 한데요. 이 질문은 지난주 오셨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도 했습니다. 이종성 의원께서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네. 이름만 남는 이제 그런 국회의원보다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항상 현장에서 이제 함께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 제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그런 노력과 성취가 수반되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오신 분들이 인생음악 한 곡씩을 추천해 주십니다. 이종성 의원께서는 어떤 음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청취자분들 좀 들어가는 편안한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좀 정화되고 이렇게 가라앉는 이제 그런 음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얼의 바람기억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뭔가 의미가 이 시간에 딱 맞는 그 음악인 것 같습니다. 예, 추천곡 나얼의 바람기억 이제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